사바이디 라오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용천 노회에서 그 목회자 부부 수련회로 그 라오스 선교를 기획하여서 거기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담임 목회 10년 기념으로 이제 무조건 따라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를 통하여 또한 새로운 그 라오스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라오스를 알게 해주시고 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이제 밤에 비행기를 이제 타고 이제 비행기에서 자잖아요. 근데 처음에 비행기를 타면 저는 이렇게 처음에 잠이 잘 안 오는데 그 구름 위를 보고 가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언뜻 깼더니 밖에 북두칠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 그 북두칠성을 보면서 저는 그때 비행하는 그 긴 시간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구름 위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계속 별을 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이 세상과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종말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나라들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앞으로만 살고 있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간 이 세상을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세밀하고 너무나 이렇게 자상하게 창조하셨는지를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 이제 땅에 내리게 되었는데 사실 이곳은 그 베트남,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도 안 가보고 베트남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사회주의를 이루고 있는 이런 나라는 처음으로 그 선교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PPT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저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라오스는 이제 거의 이렇게 농업을 하는 이제 그런 주 나라고요. 제가 이제 소개를 먼저는 이제 라오스에 대해 소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참여했던 그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구제사역, 그다음에는 또 산골 다른 도시로 넘어가서 중고등학교 구제사역들, 그 다음에는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 라오스 선교사 그 팀의 그 팀사역에 관한 굉장히 많은 브리핑과 선교 보고와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한 저의 그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국기는 저렇게 메콩강에 뿌려진 어떤 그 독립의 태국과 그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라오스가 그 독립을 위하여 뿌린 피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는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나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라오스를 소개해드리면 왼쪽에 그 큰 지도를 보시면 그 오른쪽 작은 위에 그 저희 나라와 일본이 언뜻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빨갛게 약간 망치 비슷하게 그 표시해 놓은 것이 이제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스가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중에서 유일한 내륙 국가예요. 꼭 제가 이렇게 태어났던 그 충북이 저희 나라의 그 내륙국이듯이 그렇게 있고 그 덕분에 바다는 없지만 5개 나라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지도를 보시면 왼쪽 위로는 중국, 그리고 그 아래는 미얀마, 그리고 그 아래는 양쪽으로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고요. 태국과 베트남이고 그리고 밑으로는 캄보디아에 이르는 그렇게 된 나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는 그 가운데 별표 까만 점이 보이시는 그 지점에 비엔티엔이라고 수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이제 내륙에 있는데 인구는 한 775만 명이 되고 면적은 저희 나라의 2.4배 정도. 수도는 비엔티엔. 그리고 주요 종족으로는 라오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크무족, 흐몽족, 저희들이 이제 만났던 흐몽족 이제 그런 여러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전도 종족으로는 한 96개를 보고 있고 공용어는 자신들 라오어가 있고요. 종교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불교이면서 이제 나머지는 종교와 무종교, 그리고 기독교가 3% 정도에 개신교가 한 2.2% 정도. 그래서 복음주의는 한 20만 명으로 2%로 보고 있습니다. 이 라오스라는 지명은 원래는 라오족이라고 했잖아요. 라오가 지명인데 그 프랑스 그 지배를 받을 때 그 모음으로 끝나면은 그 s를 붙인답니다. 그래서 LAOS라고 썼던 것을 이제 영어식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라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라오라는 나라가 이제 라오스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저절로 굳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문한 곳이 그 이제 여기는 빈곤층이 한 18%이기 때문에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빈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10만 그 끼비라는 화폐 단위인데 10만 끼비 저희 돈으로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입구에 그 간판이었고요. 이제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 계시고 아이들입니다. 그 교실 바깥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제 사역을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저희들 반가워에 만나는 거고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저분이 이제 어떤 태국에서 탈북민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태국에서 여기 라오스로 이제 가깝고 또한 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오스까지 연장해서 이제 사역을 넓혀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빵과 우유를 가지고 아이들의 그 한 끼를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나눔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났고요. 저희가 우연히 여기 남자 아이들과 찍었는데 저 책상을 보시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이제 뭉클한 것이 그 보통 뭐 70년대랑 비슷하지 않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67년생인데 저 때도 저런 잠깐 시골 할머니 댁에 학교에 갔어도 저런 책상에서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거의 60년대 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초등학교 구제사역의 핵심은 항상 이들이 그 수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수도를 놓아주는 저 큰 공사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초등학교를 선교사님이 하게 된 이유가 방문해서 왔더니 그 전교생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 점심을 먹고 나더니 그 마당 운동장에 와서 한 구석에서 쭈그려서 그 빗물 같은 걸로 양치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놔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그 옆에 그 문 2개가 이제 화장실인데 한쪽은 선생님용, 한쪽은 그 수많은 아이들이 저 아이들 들어가는 저 한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운동장 구석 그 입구에 있는 곳인데요. 이게 무엇으로 보이세요? 우와, 네. 저는 처음에 저기에 자세히 보면 어떤 남자가 들어놓아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건 뭐지 했더니 이것이 아이들의 꿈 놀이터 아주 로망인 매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끝나고 한번 이제 촬영을 하면서 아이들과 저 오른쪽에 서 있는 그 여기도 아무래도 그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옷이 약간 황토빛, 그 입국할 때도 약간 황토빛의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들 여권을 검사하고 저 선생님들도 약간 색채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국자들의 그 약간 북한 느낌의 그 옷들을 보면서 그 탈북민을 한번 이렇게 데려왔을 때 그들이 갑자기 트라우마가 많이 지나갔는데도 그 옷 색깔을 보니까 다시 막 굉장히 긴장을 하더래요. 저희 탈북자들도.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이렇게 자유로이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방문한 것이 그 야구장 같은 느낌이 나죠. 이것이 이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그 안에 가운데에 가면 저 많은 물건들이 뭐냐면 바로 그 옛날 삼성 라이온즈에 계셨던 그 이만수 이분이 이 라오스 국가대표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그 야구 선수잖아요. 그의 이제 이런 본인의 물품과 저 파란 옷을 입은 분이신데 그분이 여기서 이것을 연계해서 이제 같이 선교사님들도 돕고 자신도 이런 크리스찬 이제 입장으로서 그 라오스 야구도 지도하지만 또한 선교 사역에 이렇게 뒤에서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저 아이들이 저 안에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라오스를 다니다 보면
이곳은 이제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프랑스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이제 그러한 것인데, 물론 저 안에 이제 그림들은 이제 불상, 여기는 약간 여신상이더라고요. 그 불상의 그림들이 이제 다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곳이고, 그 옆에는 가장 유명한 사원입니다. 네, 그리고 곳곳마다 이렇게 큰 이제 사원들이 있고, 제가 느낌은 마치 그 동네마다 주민센터가 있듯이 저렇게 절이 다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근데 대신 그 힌두권에 있는 좀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단정해서 그 다음에는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한 다음 날은 이제 그 조선족 목회자들을 저희가 만나는데, 저는 남자 목사님들인 줄 알았더니 저기 저와 함께 계신 세 분의 그 여성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사역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중국에 계시는데 거기서 교회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따 보면 나오지만 그 우물 파기 이제 사역을 이제 협력했기 때문에 저희와 조인해서 함께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차로 이동을 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 라오스의 풍경을 담아봤고요. 이렇게 물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렇게 병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산이 이렇게 계림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도시로 가서 저희가 루앙프라방이라는 이제 곳에 가서 또한 이제 여성 교사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치예요. 여러분들 뷔페에서 많이 드시는 것을 저렇게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팔고, 그리고 운송 수단이 저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타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안에 이렇게 양쪽으로 네 하고 이제 굉장히 털털거리고, 이제 온 땅이 약간 황토빛이어서 그런 먼지와 매연이 좀 많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운송 수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곳에 와서 또 이제 배를 타고 차를 저기에 실어서 이제 사람과 차가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네, 저것이 이제 메콩강인데요. 그 안에 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여자분들이나 저런 여고생 같은 아이들도 다 저렇게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저기 생필품을 사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고, 저 오른쪽 그 여고생 같은 아이가 입은 저 치마가 어떤 전통 복장이면서 그 교복이나 어떤 또 승무원들도 다 저런 이렇게 아래에 저런 라인이 들어가 있는 저런 좀 단정한 치마가 이제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여선 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산골의 어떤 중고등학교, 여기는 몽족이 이제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이곳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제 안에 교실을 먼저 보면 지금 아이들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의자는 빠진 상태로 저렇게 교실이 이제 현재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냥 교실 안에 아마 점심시간에 웍하고 전기밥솥으로 이렇게 점심을 해먹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남루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저희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모여 있고, 선생님이 이제 중국 교회가 이제 후원해서 이제 우물 파기 준공식을 하러 왔는데, 이제 어떤 노트와 이런 생필 아이들의 필요한 학용품들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벌써 앞서서 목사님들이 옷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미리 저렇게 걸어놓고 나중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가져가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얼굴도 이제 몽족이 저희랑 이제 비슷한 계열이라서 얼굴도 친근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남자 고등학생들도 많은데, 여기가 지금 320명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한 400개를 이렇게 준비해서 온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도 물론 이렇게 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서 이것으로 구제 사역을 하고, 저 뒤쪽으로 가면 우물판 곳에 이제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탱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학교에 우물 파는 우물 파기 준공식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앞에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가운데 남자분은 시에 있는 부교육감까지 와서 이것을 같이 이제 참여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노트와 어떤 자와 필통과 이제 그런 학용품들을 같이 나눠주면서 이제 협력을 하고, 이분이 부교육감님이셨는데 저 여성 교사님이 어디서 이렇게 딱 맞는 정장 마이 아주 좋은 거를 이렇게 구해 오셔가지고 저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선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축하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전통복인지 약간 퓨전인지 모르겠지만 저것을 입고 저희들에게 어떤 공연도 하였습니다. 혹시 화면에 그 밑에 내리시면 화살표가 보이는데 한번 눌러주실 수 있나요? 이 제가 짤막하게 찍은 게 하나 있거든요. 화면에 커서를 대고서 이렇게 아래에 그 그림 사진 아래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때 한번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잠깐 또 맛보기도 하시고,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친근하고 이렇게 좋아서 저희들이 또 몇 분은 사진을 또 같이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과 거기에 모든 참석한 분들이 한번 또 기념 촬영도 해봤고요. 이것이 지금 이것은 중국 교회가 감당해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까 탈북민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다 해서 이 조선족 목사님들이 이것을 하러 이제 오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산골의 마을에 가서도 해요. 이번에 한 3군데를 했답니다. 학교와 마을과 또 다른 한 군데였는데, 이 마을은 저희들이 그 호텔에서 그 투숙하고 있을 때 아침 일찍 아무래도 어떤 감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소수 인원만 여기 산골은 들어가야 해서 아무나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탈북 사역한 목사님과 이제 그 조선족 그 목회자 한 2분만 이렇게 딱 3분만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도 이렇게 마을에 수도를 놔주고 또한 이것을 도와주는 사역, 이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이 라오스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전도를 하면 고발당하고 이렇게 일주일 이상 구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제 사역을 통해서 다가가고 친숙해지면 내가 크리스찬 교회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런 구전 사역을 계속해서 이들과 친분을 이제 따뜻하게 넓힌 다음에는 우리가 혹시 그 마을에서 교회에 그 예배를 드릴 장소를 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 그들이 이제 친분 관계가 쌓이면 허락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가는 건 위반되는 게 아니고, 또한 그들이 초청해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한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편상 지혜롭게 이렇게 구제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가르치기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들이 들어와도 아무런 그 종교의 자유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교회 활동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돕는 사역을 이렇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어떤 그런 친절과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먼저 이렇게 흠뻑 젖도록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동참하는 이제 기회를 얻었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한 또 다시 다른 도시로 와서 이제는 북한 식당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다녀오신 분이 혹시 캄보디아나 어떤 이런 라오스에서 다녀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처음 가서 나름 또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진 촬영이 안 되는데 처음에 음식 이렇게 돌아가는 원판 나올 때만 제가 살짝 찍어서 음식이 그래도 맛있고 아주 참 뭐랄까 좀 짠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먹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이번 것은 아니고 그 탈북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그 공연하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누구를 초청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있는 사진을 찍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신 건데, 실제로 이제 저렇게 되어 있고, 저기 있는 여성분들이 이제 많은 악기와 또한 이렇게 처음에는 서빙을 하다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 타임에는 악기와 노래와 이런 것들로 이제 하는데, 이들이 이제 친숙해지니까 이 목사님에게 저희 초코파이 먹고 싶어요라는 말을 해서 이번에 갈 때 저희가 그 목사님마다 한 박스씩 다 사들고 들어와서 직접 저희들이 또한 그 북한에 대한 관심과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또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또 하류 쪽에 이제 메콩강을 이제 카약을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 지나다 보니까 무료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소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뭐 삼삼오오로 떼를 지어서 헤엄도 치고, 저기 이거는 목사님이 특이하게 찍으셨는데 저 빨간 것이 고추잠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야시장을 가보면 이렇게 열대과일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리고 야시장에서 실제로 이제 많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 도시에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먹거리들이 있고, 이 가운데 저희 한국식 포차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모네 앞치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해놓으시고, 떡볶이와 그 신라면을 이제 보게도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그 선교사님 이제 그 장소에 모였는데, 이곳은 제일 고참 선교사님이 10년 한 14년은 되셨나요? 그렇게 오래 사역을 고생하면서 이제 일구셨는데, 나중에는 6명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큰 집을 2층 집을 얻게 되면서 이곳이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옆에는 그 어린이 전도 협회 사무실도 내주고, 그리고 1층은 약간 교회 가정교회 같은 그런 이제 홀이 되고, 2층에는 그 게스트 하우스로 이렇게 어떤 수련회나 이런 라오스 청년들 교육할 때나 선교사 오실 때나 게스트 하우스로도 쓰면서 이렇게 다목적의 아주 큰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비즈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팀 사역이 어떠했는지 이제 그것을 또한 보게 되었고요. 이제 듣게 되는데, 이분들이 참으로 이제 좀 특별한 것이,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이 교단이나 그런 어떤 또 유닛을 초월해서 이렇게 팀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여기서 자신들만의 팀 사역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3가정과, 그리고 저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예전에 대교에 상무로 계셨던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비즈니스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이제 이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같이 이제 협력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모님은 간호사여서 이제 보건 사역을 크게 담당하고, 이제 이분은 모든 기획과 이제 뭐 어떤 다른 모든 빈틈을 다 맡고 계신 그런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인도 차이나 반도의 그 꿈 자람터라고, 그 DSI라고 드림 쉐어스 인도 차이나인가, 이제 그런 어떤 실제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그 법인의 이름을 들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교회라는 신분을 당연히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이 이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활동이 사역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들이 있냐면, 그 어린이 사역을 이제 크게 하면서 이제 성경학교를, 이제 라오스에는 그 복음주의 교단이 하나 이제 인전되는 그 교단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이제 소스들이 좀 빈약하니까 그 원더풀 스토리라고 이렇게 어떤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라오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 4,000부를 이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 캠프를 주최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라오스에게 빈약한 곳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그 음악과 미술과 체육, 그런 예술 쪽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DSI라는 이 법인체 실업 그 회사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접할 때는 음악 사역과 이제 미술 사역과 또한 그 체육, 이제 저런 야구나 이제 모든 축구 이런 것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제 이끌어가서 결론은 어린이들 이제 크리스천 리더까지 양성하게 되는, 그래서 교사 교육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그 라오 교회에 있는 교사들을 양질의 교사로 이제 복음주의적으로 이렇게 교육 훈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장화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 사역 파트에서는 그 청년들을 그 후원도 하면서, 그리고 어떤 그들이 이제 기독인의 삶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더욱더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굳건히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어떤 이렇게 사회를 나갈 때에는 그 어떤 소자본에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기업들까지도 결국은 이렇게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다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이 나중에는 그런 비즈니스 사역으로 해서 하물며 어디까지 그것이 연장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라오스 청년들이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이들이 교육시켜 훈련시켰던 그 복음화된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우리나라의 이부 선교사님들이 다시 와서 이들을 다시 여기 와서 재교육하고 교회 연계도 해주고 해서 지금 그 실제적인 어떤 그 성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작년 1월에 그 인천에 처음 그 라오스 교회에 이제 예배처를 마련을 했더니 처음에는 한 23명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한 1년 사이에 139명, 한 139명이나 15명으로 작년 1월에 그 시작된 라오스 예배 공동체가 139명이 등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주일마다 60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에서 청년들을 양성하고 했던 것이 한국에 가서 이들이 거꾸로 또 이주민 선교를 한국을 선교지로 봐서 자신의 청년들을 그곳에서 한국에 와서 다시 재교육하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굉장히 아주 복음이 팽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문화 어떤 그 스포츠 교류 사역으로는 아까처럼 그런 크리스타인 저희 나라 이제 운동 유명한 선수분들이 야구도 협력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라오스 아이들이 이제 몸의 외소에도 그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축구 지도를 하면서 그 올해 6월 달에는 이들의 사역이 커져서 그 국제 인도 차이나 축구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그 크리스찬 김신욱 선수 그 울산 현대에 있다 지금 싱가포르에 라이온즈에 가 계시다 하는데 그 김신욱 선수가 그 자신의 이제 친한 그 독일의 이재성 선수와 또한 그 정승현 선수랑 셋이 연합을 해서 자기들이 자비로 돕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지금 6월에 성대하게 개최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들의 사역을 보면 영적인 부분은 그 세 분의 이제 선교사 과정이 청년 담당, 어린이 담당, 그리고 장년 담당을 하면 또 비즈니스 선교사는 의료 보건 사역과 그 마을마다 마을의 의료 사역,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의료 사역, 또 선교사들의 의료 사역까지 그 사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고 이제 실업인을 향한 그 비즈니스 남자 선교사님은 또 그 어떤 수출품을 몇 개 또한 이렇게 허가된 품목까지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성대한 그런 넓혀진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컨설팅으로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조인이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곳에 모여서 이분들의 사역과 하여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마지막 참 감동 있는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라오스 선교를 처음 접해보면서 이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유순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나름 이곳에는 불교와 또한 이 사회주의로 인한 어떤 그 아주 기본적인 눌림이 이제 팽배해 있어서 사실은 복음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력이 이들을 뚫고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바라게 되는데요. 사실 이 라오스는 그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작년 발표로도 북한이 아주 가장 극심한 박해 국가 1등을 아주 계속 고수하고 있지만 이 라오스도 사실은 굉장한 박해 국가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 그런 이제 사이트에서만 보더라도 작년 8월에는 라오스의 한 마을에서 그 자신의 어떤 집을 개방해서 그 예배를 드리던 한 그 기독교인 가정과 참여했던 신자들이 어떤 그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에서 쫓겨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도 있고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논에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몇몇 신자들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9월 달에는 아까 저희들이 그 춤추는 아이들 봤던 그 후몽족 그 5가정의 이제 기독교 개종을 이웃 주민들이 이제 예배를 방해하면서 이제 굉장히 한 5가정이 26명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제 반대를 이웃들이 하면서 아주 그 예배를 모이니까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제 변해서 돌도 던지고 또 아주 와서 고성을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한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데 이 어떤 쌀을 빌리고자 하면 그런 것을 이제 허락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들이 막 아주 굉장히 아주 엄포를 놓기도 하고 해서 이제 경멸과 이제 그런 것을 실제로 받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올해 1월에 보면은 이 농촌 성도들이 또한 주택이 전소되고 총격을 받는 등 밖에는 계속하여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닐 때는 이 라오스가 또 나름 물가가 싸서 새로 이제 부각되는 관광지로 서양인들이 많이 또 어떤 액티비티 한 장소는 막 굉장히 도시가 몰리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그 박해가 굉장히 있고 그 불교와 이제 그런 것들이 억눌린 이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은 그 올해의 기독교 박해 순위 1등이 북한인데 그 오폰도의 선교회 그 사무총장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가장 박해가 약화가 된 나라가 라오스래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제 충분히 보고서 굉장히 이것이 아주 꿈틀거리고 생장력이 굉장히 깊어진 것을 보면서 이 말이 너무나 이렇게 피부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지금 박해가 가장 약화된 게 이 라오스고 그리고 라오스의 교회가 사실은 가장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조사하는 그 리서치 기관이 오픈도의 선교에서 라오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월 달의 이야기, 지난달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한 선교사님들이 정식으로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또한 그것을 거두는 일들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 협력자들이 모이게 되면서 우리에게 그 라오스에 대한 어떤 부흥을 꿈꾸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정하게 될 때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좋은 팀 사역 이루면서 사역을 굉장히 방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받고요. 근데 그들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신들은 사실은 어떤 걸 느꼈냐면 팀 사역을 할 때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었대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사실 의미가 좀 다르더랍니다.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고 자신들은 무슨 밥상에 수저를 그냥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선을 위해서 선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데요. 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어떤 예배 공동체를 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밀고 계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가되고 또한 이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저희 한국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저절로 선교 주일이 되었는데 라오스든지 요르단이든지 티르키예든지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느 곳이든 내가 기회를 얻는 곳이며 무조건 이렇게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라오스를 접하면서 이들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또한 하나 미미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또한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의 열심으로 라오스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시고 많은 박해가 있는 곳에서도 교회와 또한 믿음에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심을 봅니다. 하나님 이 라오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북한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이 억압받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라오스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팀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응원하여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더욱더 흥황하게
그들이 원하는 또한 비전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오스 제가 라오스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라오스는 가장 늦게 개방된 나라입니다. 70년 후반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교회가 있고 어떻게 성도들이 있을까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그러던 차에 마침 목사의 임원회 수련회가 목사회는 너무 큰 조직이고 목사회를 이끌어가는 임원회가 있는데 임원회 수련회를 라오스에서 한다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지금 라오스는 놀랍게 지금 교회가 많이 성장되고 있고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지혜롭게 4가지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가 전략적으로 학교를 사역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 들어오셨을 때 학교를 사역했죠. 뭐 연세대, 이대 다 선교사님들 다 세운 학교들입니다. 거기도 지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다 학교를 돕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 신분을 다 감추고 그냥 그들의 필요만 다 채워줘요. 무조건.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참 옷을 벗는데 저 뭐 옷이 대단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저기 우리가 갔을 때 낮에는 한 34도 5도 밤에는 한 17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저분들이 뭐 저렇게 따뜻한 나라에 무슨 겨울 패딩도 보이죠? 저게 새 옷이 아니고 한번 입었던 것 좀 깨끗한 것만 가져간 건데 저분들이 막 패딩을 찾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15도 되면 얼어 죽는데요. 정말 15도에 얼어 죽는 일이 생긴데 실제로 우리 같으면 15도면 너무 살기 좋다 그럴 텐데 저분들은 일단 옷이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것도 좋으니까 제발 옷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모아서 이렇게 옷을 가져왔는데 아까 그 부교육감이라고 입었던 그 옷은요 우리 아까 사진에 나왔던 목사님이 입었던 옷인데 깨끗한 양복을 그냥 가져온 거래요.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슈트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드리라고 여성용 그거 뭐 이렇게 양장 같은 것도 해서 드렸더니 막 입이 쩍 벌어진 거예요. 교육감 눈 밖에 나면 끝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뭐 그 공안도 와 있었는데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사역을 너무 지혜롭게 잘하고 계셨고 또 하나 특징이 있었어요. 라오스를 가보면 제가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는데 라오스는 선교사님들이 현재 우리 교단 선교사님도 만나면서 제가 봤고 우리를 섬겼던 이번 선교사님들도 그랬는데 특징이 뭐냐면 마을 단위로 사역을 해요. 이건 라오스만의 특징이었어요. 어디에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다 가면 선교사님들이 비밀리에 어느 가정을 찾아가든지 막 이렇게 해요. 몰래 공동체 형성하고. 그런데 여긴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DSI 이런 다른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팀을 이루어서든 마을을 들어가는데 라오스 특징은요 그 마을을 들어가려면 마을회가 같은 마을회관 촌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장이든 촌장이든 그리고 거기 공안이 있어요. 그들의 눈을 피하지 못해요. 그들과 관계가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공안하고 마을 촌장과 좋은 관계 계속 필요한 것 전해주고 여러분이 추천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20명을 드리겠다 뭐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마을에 필요한 걸 계속 하면서 그것이 계속 쌓아지면 이분들이 이제 이들을 도와준대요. 보호도 해주고 그럴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 라오스 선교 특징은 마을 단위 선교예요. 마을 단위. 한 마을을 전체를 섬기는 거예요. 한 개인 가정을 숨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을 전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필요한데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고 그러면 허락을 해준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교하고 있었고 세 번째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라오스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체능이 없어요. 학교 교육에. 지금 그런데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 기독교인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잠깐 나왔는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고교 야구 수준도 안 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런데 현지에서 지도하는 분이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를 뒤에서 돕는 사람이 이만수 감독이에요. 근데
그리고 물품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지원해줘요. 그리고 야구는 이런 기숙을 하는데 아까 그 카페 같은 데 우리 잠깐 있었죠. 거기서 노는 수익금으로 그 야구 국가대표 기숙을 하게 하는데 그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훈련하고, 그러니 그냥 기독교 공동체인 거예요. 마을은 야구 대표인데 기독교 공동체인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또 하나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력은 형편없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 라오스는 태국하고 원수지간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수도가 태국 국경에 있어요.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이 태국 국경에 딱 있어요. 무슨 수도가 국경에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만큼 이쪽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태국한테. 그러니 태국하고는 엄청 원수지간인데 축구를 하든 뭘 하든 다 이겨야 되는데 매번 져요, 라오스는. 그 축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선교사고예요. 이번에 그 김신욱 선수나 이재성 선수 또 누구지? 뭐 정승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이분들이 자기 이름을 내지 말아달라고 하고 다 지원해줘요. 우리나라 한 팀도 글로 가요. 6월 며칠 날. 이 일을,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들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라오스가 놀랍게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고, 한국에 지금 라오스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오스는요 사회가 바뀔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회주의고, 두 번째는 부를 0.001%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98%는 절대 빈곤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전략이 중산층을 만드는 거예요. 중산층이 되면 이 나라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중산층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신실한 사람들, 청년들을 외국에 보내거나 이 베트남을 보내거나 태국을 보내거나, 한국을 제일 좋아하는데 한국을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노동자로 오면. 그러면 라오스에서 은행원, 라오스에서 그래도 돈 많이 받는 은행원은 한 달에 얼마 받는가? 15만 원을 받아요. 라오스에서 가장 직업이 좋다는 은행원이 15만 원을 받는데, 자기가 한국어 랭귀지를 해가지고 만약에 한국으로 오게 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3년만 하면요, 한국에서 3년만 하면 라오스에서 10년, 20년 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요, 한국에서 10년을 딱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집 주변으로 집안을 다 바꿔버린대요. 차가 바뀌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없던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중산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략을 세워가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각 마을에서는 미리 한 마을에 2명 이상을 한국에 안 보내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나 봐요. 한국에 가면 너무 일본 가도 이렇게 안 되는데 한국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돈을 많이 받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 인권 때문에 지금 법이 가장 외국 노동자한테 좋은 조건을 주는 나라가 전 세계 한국이에요.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가장 외국 노동자한테 지금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가는 사람을 TO를 각 마을당 2명으로 제한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제가 주변에 라오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라오스 청년들이 있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현재 얼핏 듣기로는 교회가 한 3군데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있는 수지나 분당 쪽은 외국인 노동자를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나 이천 나가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면 여기도 사람이 올 수 있을까요? 알아봐 주겠다 그랬어요. 이천이나 경기도 광주 쪽 나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도 라오스 청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왜 밥 한 끼 못 해줄 수 있나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찬송가 228장 우리가 1절 찬양하시면서